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개설 등록 절차 이렇게 나와 있고 보니까 그 개설 등록 절차는 등록 기준하고 함께 매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강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6강의 등록 절차나 요 내용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5회도 요거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 네.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등록에 필요한 요건,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또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그 다음 정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금방 요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등록 신청 자격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나 증 있는 사람요, 아니면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나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 화법으로 돼 있죠. 근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증이 있거나 아니면 법인 차리시면 돼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 지금 보고 있는 거, 요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원래 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포함되지만 여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외 빠집니다. 요것은 결론적으로는 소공은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인데 등록 신청을 해서 동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취직해서 일하는 상태고 또 한 번은 자기 사무실을 오픈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요걸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중소속 금지라고 그래요. 동시에 두 군데에서 근무하는 거 얘기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무실의 정보를 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해서는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 법인만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한번 적어 놔주세요. 비법인 사단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다 없겠다 여러분. 법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신청 못하는 거죠.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인데 못하는 경우가 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우리 사장님은 폐업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다시 등록 신청을 해서 중개업소를 다시 차린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걸로 합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요? 두 군데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할 자격이 없다. 아까도 했던 거네요. 자, 그 다음에요. 내려가 보시고. 등록관청은 어디인가? 등록은 어디에 하는가? 여기 시, 그 다음에 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이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니까 이게 기준은 사무실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사무실 기준. 그러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살기는 이렇게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데 사무실은 만안구에 내고 싶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 만안구청, 즉 사무실이 있는 곳에 시군구청장이 되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안양시 동안구다 그러면 동안구에 사무실을 내고 싶다 그러면 동안구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고 구청이 없을 때만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시장은 등록관청이 됩니까? 못 되는 겁니다. 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 없을 때는 시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장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특별자치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죠. 거기에 이제 행정시다 그러면 제주시, 그 다음에 서귀포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시라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어떤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있나요? 구가 없잖아요.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죠. 그러면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건 기본이고요. 구가 없는 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뭐 서울특별시장이니 광역시장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도지사며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이 특별자치시장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세종시장이죠. 이런 데는 등록관청이 될 수 없겠다. 이렇게 시군구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되게 많죠.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보통은 구비서류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가 구비서류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통서류 중에 보면 등록 신청서는 별거 아니죠. 신청하는 그 서류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요것이 서류로 들어가고요. 나중에 오픈하실 때 여러분들 이거 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요 여권용 사진도 들어갑니다. 등록증에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그거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사무소 확보 서류. 그래서 요 구비서류가 예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하고 두 가지가 주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사자는 여권용 사진도 되기 때문에 사자가 두 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뭐냐 그러면 실사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는 여권용 사진과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볼게 이거죠 이거. 원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보통 협회 이런 데가 될 겁니다.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갖다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그럴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요게 이제 단서조항인데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꽤 나올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안 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협회나 대학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은.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 사람일 때는요. 추가 서류가 하나 늘어납니다. 외국 사람일 때는 보시면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걸 내야 될 게 외국 사람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일 때는 구비서류가 실사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 더 추가되고 외국 법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되는 서류가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상법으로 봤을 때 외국 회사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 영업소 등기를 한 그런 영업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내야 되겠다.
한국에 영업소 등기 낸 지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일 때는 요거 하나 추가된다는 게 옛날에 한 번 출제됐고 올해 출제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번 출제된 내용입니다. 외국 사람일 때 추가되는 서류죠. 그러면 서류에 안 들어가는 걸 한번 볼까요? 다시 위로 가보시면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 이거지. 응?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검정 걸로 해볼까요? 바로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서 빠집니다. 이건 진짜 등록관청이 시도의사한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법인 등기부도 빠지죠. 등록관청이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자체적으로. 건축물 대잔도 열람할 수 있으니까 빠지죠. 그 다음에 보증설정 증명서류도 빠지는 게 이 보증설정은 사고에 대비한 건데 언제 하냐면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업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빠지겠죠. 그래서 구비 서류가 꽤 중요한 그런 테마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려고 그러면 수수료 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좀 내야 됩니다, 돈. 이게 한 15,000원, 2만원 정도 됩니다. 등록할 때 내는 서류가. 아니, 수수료가. 근데 그건 요금을 뭘로 정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요금을 정해요. 다른 말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가보시면 등록 신청을 하면 관청에서는 요거 따져서 이제 등록을 시켜주겠죠. 그런데 우리 법상, 자, 요것도 출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등록 신청이 들어갔을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안 해주는 사유.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인중개사나 법인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는 커트 안 해줘, 등록을.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한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요. 결격자는 등록 안 시켜주겠죠? 커트. 자, 세 번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했을 때. 등록 기준 그럼 뭡니까, 여러분? 등록 기준 그럼 뭐예요? 등록 기준은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놓고 이게 등록에 필요한 기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합치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실무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등록 신청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등록 안 시켜주겠죠?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밖에 나왔습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됐을 때 이렇게 기타 등등등 위반에 제한했을 때 요 4가지 경우는 등록을 안 시켜주는 경우에 들어간다. 요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냐면요. 생각해보면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좀 다른 걸로 해보죠. 건축법에 보게 되면 그 건축법상 그 중개 사무실로 쓰려면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건축법상 용도가 가만히 보니까 대장을 띄워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로 되어 있다.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다가 사무실 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청에서는 등록을 안 해주겠죠. 이것도 출제가 유력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7일 안에 등록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등록됐다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기간이 며칠? 7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서면 통지인데 보통 이제 문자로 통지해 주게 됩니다, 요새. 등록됐어요. 그러면 이게 등록됐다는 얘기를 알려주면 뭘 하시는 거냐면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보증 설정. 그 다음에는 보험에 드시고 이 보험에 들으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 설정을 하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확인된 뒤에 등록증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꼭 알아두실 게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관청은 등록 환자가 보증을 갖다가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줘라? 지체 없이 뭐 해라? 교부해라. 등록증을 지체 없이 줘라. 요 지체 없이를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결국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 한번 해볼까요? 등록 신청을 했죠. 아이고, 굵은 글씨가 돼버렸네요. 등록 신청을 했죠. 그래서 등록을 시켜주죠. 7일 안에. 그 다음에 등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셔야 되죠. 보증 설정된 게 확인되면 등록증을 주죠. 등록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 드디어 뭐예요? 업무 개시 이렇게 되죠.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어떤 거냐면 요거죠. 등록관청은 나왔죠. 등록증을 갖다가 줬을 때 등록관청은 등록을 시켜주고 등록증을 줬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해줘라? 협회에 통보해줘라. 이렇게. 협회에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 달에 등록된 사람의 사장님의 명단을 매달 통보해준다. 언제까지 통보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요거 잘 물어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누가 통보해요? 등록관청이 통보한다. 이렇게.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단페이지까지 넘어가서 지금 6개 나오죠? 자, 6개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 주실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자, 등록 신청이 들어와서 등록증을 줬을 때도 협회 통보. 협회 통보상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협회 통보. 요 재개나 변경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협회 통보. 아직 그 진도 안 나온 겁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꼭 아셔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오면 협회 통보. 그 다음에요. 밑으로 가보시면 사무소 옮겼을 때도 협회 통보. 그 다음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들어갔을 때도 협회 통보. 시험 막바지 가서는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거 받았을 때도 협회 통보. 그래서 협회 통보상이 누가 통보해 주는 거죠?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하는 게 이렇게 해서 6가지나 있는 거예요. 위에도 있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아까 저거 했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등록 신청이 들어와서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도 협회 통보. 휴폐업 신고도 협회 통보. 분사무 설치 신고도 협회 통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게시할 것은 사무실에 걸어둘 것은 나중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생략하고 요거 쭉 넘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두 군데에 속해가지고 동시에 근무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예요. 두 집 살림하면 안 됩니다. 두 군데의 중개사무실에 속해서 일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밑에 있는 소공이나 보조원도 그렇습니다. 두 군데 속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법인의 임원사원처럼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원사원 요거 공부할 때 임원사원 중에 증을 갖고 있으면 소공, 증이 없으면 아무리 임원이라도 보조원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상 지위는 개공이냐 소공이냐 보조원이냐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법률상 지위라기보다는 중개사법상의 지위라기보다는 그냥 높은 사람 이런 취지예요. 이런 사람은 하여간 어쨌든간 동시에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일하면 안 돼. 중개사무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중소속 금지고 만약에 요거 안 지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형사처벌이 됩니다. 1학년 일반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소공이 이중소속했습니다. 소공이면서 또 소공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 정지 먹는 사유고 또 1학년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보조원이 이중소속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는 형사처벌만 있습니다. 보조원은 뭐 증이 있거나 등록이 돼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중소속 금지 이렇게 두 군데 근무하는 거예요.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신청, 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을 제출해야 되겠다. 자격증사본은 제출하는 서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바로 알아버렸죠 여러분. 1번 틀렸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풀 필요가 없죠. 실전 시험에서 34회 문제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1번이 답인 게 가만히 보면 40문제 중에서 8문제는 1번이 답일 거 아닙니까? 그 8문제 중에서 한 반 가까이는 바로 정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시간 전략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볼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풀으셔야 되고 지금은 시험장이 아니어서 우리가 실력을 닦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아서 한번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나올 거니까요.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안 됐습니다. 아직 건물이. 거기다가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죠. 대장은 없어도.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요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출제된 겁니다.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원래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실사 두 가지 아닙니까? 실무교수 수료증 사본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하고 이렇게 두 가지. 그때 그 사무소 확보 서류에는 사무소 확보 서류도 들어가지만 또 뭐 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권용 사진. 좀 큰 사진 있잖아요. 사자. 4번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때는 위탁받은 기관, 대표적인 게 협회나 대학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을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드디어 제출 서류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죠. 요것은 처음으로 나왔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일 때, 자, 외국 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 법인? 오케이. 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고, 외국 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고, 됩니다. 다만, 이럴 때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업소 등기를 한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것을 제출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두 번째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때도 5번 지원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5번 지원에 나왔네요. 맞는 지문입니다. 워낙 쉽습니다. 1번이 틀려서.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인데, 29회 기출문제네요. 자, 볼게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법인의 주된 사무소,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법인은 주된 사무소 있는 곳이 등록관청이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있는 곳에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 맞죠? 자,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이다.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증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법인은 개설 등록할 수가 없겠다. 맞네요.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자격증 없는 사람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여기 대표자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자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겠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우리 중개사법 문제는 40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0문제는 뭐 못 맞추는 사람이 없을 정도 문제고요. 나머지 한 20문제 중에서 10문제 가까이가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공부해가지고 처음으로 시험 봤는데, 야, 50점 맞았다, 야.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기본 점수가 50점인 거예요.
잘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자, 4번. 소수공인인증서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할 거는 소공이, 다니던 소공이 말이에요. 사표 내고 자기 사무실을 내겠다고 등록 신청하는 것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소공인체, 소공으로 근무하면서 등록 신청을 못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를 아시면서도 잘못 이해하면 틀려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등록 신청할 수 없답니다. 맞는 거예요.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등록 통지를 해준다. 물론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며칠 안에 해주죠? 7일. 이렇게. 1번이 틀렸죠? 아니, 3번이 틀렸죠? 또 가볼까요? 쫙쫙 가셔서 예상 문제 갑니다. 1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자본금이 5천만 원인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상법에 나온 회사 중에 유한책임회사도 있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유자 들어간 거 두 개가 있죠.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근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되죠.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1번이 틀려버렸으니까 바로 1번 체크하고 이거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지. 자, 2번. 대표자를 제외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이렇게 높은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겠다. 대표자 빼고서 어느 정도나요?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중개법인으로 등록시켜준다 이 뜻이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근데 여기서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합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사원을 얘기합니까?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여기요. 조심할 건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러면 땡땡땡땡 이렇게 됩니다. 무한입니다. 무한. 그러니까 지문에는 계속 조문인데 이게 맞게 출제가 됐지만 계속 지금까지는 틀리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유한책임사원 그러시면 안 된다. 유한책임회사는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또. 회사일 때는 유한책임회사든 유한회사든 자본금 5천 이상이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사원 얘기하는 거예요. 사원. 그 회사의 사원. 거기. 그러니까 사원은 무한책임사원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실수하실 분 계시겠어? 이거랑 혼동해서. 3번.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등록 행정처분 통지서에 기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된 사람은 등록증을 갖다가 받게 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주고 나서 등록관청이 어디에 통보합니까? 협회 통보합니다.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지체 없이 통보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주로 많이 물어보죠. 여기는 맞네요. 4번. 소수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또 나왔네요.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겠다. 또 나왔네요. 이것도 맞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예상문제 2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그랬습니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좀 있었죠, 아까. 첫 번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이렇게 묶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하면 커트, 거부죠, 거부. 2번, 등록 신청한 사람이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아이고, 이 사람 등록해주면 안 되겠다. 자르죠, 거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었다. 등록 기준 그러면 자실사 이렇게. 그때 실무교육을 안 받고 등록 신청을 했다. 이것도 거부. 옛날에 갑자기 생각났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자격증을 따기 전에 수험생으로 공부하다가 말이죠. 참 재밌는 게 협회 와가지고 협회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협회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번 시험에 붙을 게 확실하니까 실무교육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그거 좀 미리 받아오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자격증 따기 전에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무교육 받게 해줬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자격증은 이제 공부 중인데 자격증 따고 그래야 실무교육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등록을 거부한다. 4번.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용도 제한에 위반됐을 때 건축법상 용도가 맞아야 되겠죠. 제2종 근생이거나 제1종 근생이거나 일반 업무 시설이거나 셋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위반되면 등록을 안 시켜주죠. 근데 말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요게 바로 보증 설정입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업무 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 설정도 없이 영업 개시하면 그건 법 위반이 되죠. 근데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등록에 필요한 요건입니까? 아니잖아요. 등록된 뒤에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면 보증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을 해주느냐? 해주지요. 그죠? 등록증을 안 줄 수는 있어도 등록은 시켜주는 거니까 5번이 답이지. 이것도 요 내용이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문제로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인데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 문제는 아우 이거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비를 해두시자 이 말이지. 응?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등록 절차, 등록 기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